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빤빤한 먹덕방입니다. 건설사 위기가 거의 점입가경,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큰일이 터지기 직전에 쎄한 느낌도 들고요. 뭔가 닭살이 돋으면서도 솜털이 솟는 이상한 예감이 드는 건 계속해서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푸시되는 감이 들기 때문이죠. 이거 원래는 작년 10월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가 결국 12월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현실화가 돼버리네. 그래서 이런 막연한 위기감을 현실적인 지표로 보여주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PF 우발 채무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요약표까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정비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브릿지론에서부터 초기 단계 자금 형성 과정까지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본 PF로 넘어가는 와중에 대출 잔액을 한눈으로 스캔해 볼 수 있는 기록지라 할 수 있겠는데, 우발 채무에 대한 위험도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도표죠. 근데 워낙 부동산 PF로 넘어가기 전 중소형 건설사들이 묻어놓고 있는 자금들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죠. 공사라는 게 깔끔하게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확인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주로 건설 현장은 대금 인풋 아웃풋이 정말 일정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훅 들어오면 다음에는 기한을 지나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지급 자체가 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만큼 건설 현장 자금은 들쭉날쭉입니다. 물론 은행권에서부터 빌린 돈의 규모는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자금이 수혈되면서 잘 돌고 있는지, 혹은 급작스러운 자금 경색이 일어날 부분은 없는지는 현장 자금의 체감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잘 파악이 안 되는 마이너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는 예측 불허. 태영건설같이 튼튼하게 보였던 대형 건설사들도 하루아침에 워크아웃으로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죠. 금감위에서 이런 예상치에 대한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우발 채무 종합 요약표를 만들어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만큼 건설사 무너지는 건 전날 짱짱하게 잘 나가다가 바로 그 다음날 부실에 빠질 수 있는 급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곳, 바로 잠실 진주 아파트죠.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 현장 공사 대금 문제는 뜬금없는 소낙비와 같은 느낌이 들죠.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거 정신이 없거든. 특히 잠실 진주는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대형 건설사 두 곳이 붙어서 양분하고 있는 건설 현장인데, 바로 삼성물산 레미안과 현대 HDC 아이파크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작년 4분기 진작에 분양을 했어야 하는 곳인데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뭐니 해도 돈이 문제죠. 총 공사비를 기존 7,984억에서 1조 4,400억으로 인상하는, 어찌 보면 거의 2배 정도 불어난 천문학적인 금액 때문인데요. 당연히 조합 임시총회에 상정된 2배로 불어난 금액은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7천억대에서 1조 4천억으로 불어버렸으니까 조 단위로 올라간 금액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천조국이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평당 889만 원으로 공사비를 인상하고 조합 측에 통보를 했지만, 조합 쪽은 2021년에 합의한 660만 원 선상에서만 금액이 픽스될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금액 차이가 오작교야, 이거 닿을 듯 하면서 닿지 않는,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삼성물산은 2021년 공사 착수 이전에 조합과 합의한 증액건은 이번에 원가 상승에 기반한 공사비 증액건과 별도의 것이다는 설명을 붙이고 있고요. 조합 쪽에선 시공사가 과도하게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비 증액과 더불어서 공사 기간까지도 9개월 연장안을 건설사 쪽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뭐 조합적으로 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양측이 서로 공사비 확정액이 너무나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쉽게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현대건설은 대조 1구역 공사권에서 조합 측과 협상 불발로 인해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공사비 1,800억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메디알레죠. 이거 뭐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야. 그만큼 지금 원가 상승분 수위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다고 건설사들은 아우성이고, 가뜩이나 신축 아파트 분양 실적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뭐 원가 상승분 인상이라는 명분이 더욱 먹히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공격적으로 건설사들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양 실적 거의 나락가고 있잖아. 부동산 PF 문제가 단순히 영세한 지방 건설사의 문제로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뭐 대형 건설사 쪽으로 산불이 옮겨붙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자금이라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잠실, 특히 송파 쪽 집값이 서울 하락세를 리딩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뭐 상승장을 리딩하고 있었는데, 역시 머리가 무거우면 자빠져도 머리부터 깨진다고 불량아들을 보면 주로 대갈장군들이 많아. 그래서 엄마들이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탄방어 할 때가 많은데, 그만큼 머리 무게가 무거우면 내상도 크다는 얘기. 부동산도 많이 오른 곳들이 그만큼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번 하락장이 내리 누르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가장 많이 오른 곳들이라는 얘기죠. 지금 송파구 잠실동 시세 보세요. 그냥 나락이라는 게 뭔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죠. 주로 중대형 평수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낙폭이 이렇게까지 두꺼운 건 그만큼 얘네들이 머리가 무거워 상승분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강 국면에서 머리부터 찌을 가능성, 그만큼 하락 추세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깨질 만큼 4억에서 5억 수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파크 인수, 그냥 가격대를 이름 그대로 인수분해하고 있죠. 5억 4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역시 5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잠실의 엘리트들, 이제 뭐 엘리트가 못 될 것 같아. 그동안 꾸준히 잠실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었는데 엘스 리센츠는 공통적으로 4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로또 분양이 될 수 있을까? 증액된 공사비 다 떠안고 분양가를 치고 나오게 되면 이건 뭐 다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받아내야 하는 건데, 결국 호구는 무주택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공사비 정가 떠넘기는 건 조합이 눈을 꾹 감고 도장 찍으면 되겠지만, 이후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로또라는 말이 무색하게 주변 시세가 날아가게 되면 그게 그냥 그대로 당첨이 되는 순간 빚의 족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담보가치가 서울 신축도 프리미엄이라는 빚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요즘인데, 그만큼 이제 뭐 자산 시장이 엄청난 시세 차익이라는 갭을 벌려놓기가 어려운 지경이 된 거고요. 그건 담보가치가 부실채권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다 녹이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신축 아파트의 감가 시대가 너무도 빨리 찾아올 수 있는 한국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시점, 2024년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서울 정비사업단지에서 나오는 아파트들 그닥 반가운 물량이 되지 못한다는 건 무더기로 2024년도에 쏟아지거든요. 근데 막대한 분양가 농축분, 특히 건설사와 조합의 기싸움이 고스란히 엄청난 분양가 상승분으로 녹아 있어서 그닥 그 옛날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곳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거의 투기 장소로 돌변한 분양들이 될 수 있는 게, 대체로 강남에서 나온 신축들은 유사 이래로 가장 비싼 분양가를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밟으면서 넘으려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접근하기에 너무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후에 다주택자들의 이건 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변질된 청약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결국 기본 담보가치 자체를 선빵으로 잡고 있는 다주택자들, 어떻게 해서든 이거 팔아서 여기 끼워놓고 여기 팔아서 저기 끼워놓는 테트리스식 줍줍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판살이라서 애초에 자금 싸움에서 무주택자와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억지로 고금리 떠안아가면서 무리한 대출 받아야 승부가 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지금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자금동원 해봤자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내기에는 서울 신축은 밝아버린 2024년이 아니라 저물어버린 2023년이 된 거죠.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은 그대로 서울에서도, 그것도 대규모 단지에서도 무순위가 나오는 현상으로 딱 드러나고 있죠. 털다 그냥 머리털 다 뽑아버릴 정도로 무순위로 잔여 물량 다 털어내려 했던 상도 클라베뉴. 아니 서울 무순인데도 경쟁률이 1점 몇 대 몇. 이 정도 수준이야. 이런 뭐 기이한 현상들 예전에 있었습니까? 서로 먹으려고 달려들었지. 근데 사정이 이렇다는 얘기죠. 경쟁률 보니까 또 뭐 무순위로 돌릴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이거 뭐 무주택자들이 살이하겠습니까? 당연히 전국으로 확대된 풀 안에서 다주택자들이 걸어놓으려고 접근을 하는 거지. 이거 엄연한 의미에서 뭐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문 아이파크자이 122세대가 두 번째 무순위로 나왔는데 가격이 그동안의 조합과 건설사 간의 분양가 농축 과정 다 거쳐온 데니까 13억 가까이 구평이 나왔어요. 역시 무주택자가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많죠. 이것도 다주택자들이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시장 돌아가는 거 보니까 분양 이전에 조합과 건설사 간의 공사비 줄다리기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정말 뭐 천장을 뚫어버릴 만큼의 수준으로 가격대가 치고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이런 가격대를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다시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어차피 가격 단가 수위를 조절해주면서 공식적으로 깎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면 아무리 시장 원리가 장악하도록 부동산 시장을 놔둔다 하지만 지금까지 뭐 시장 원리가 셀프로 돌아가진 않았잖아요. 반드시 인위적인 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가격대를 잡는 걸 너무 방만하게 놔뒀다는 거죠. 심지어 세팅되어 있던 분상제마저도 폐기를 해버렸으니 가뜩이나 시공 전 단계부터 공사비 시비가 붙고 더 나아가서 이걸 그대로 분양가로 무주택자들에게 전가를 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결국 그 신축들 다주택자들이 이후에 다 집어가는,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청약을 하는가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분양시장도 매매시장의 매수세 웨이팅 장기화로 인해서 결국 백기를 들 날이 올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 리포트대로 서울의 분양 전망 지수는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분양가 전망 지수는 110, 3.8포인트 더 올라가니까 서로 간에 갈 길이 달라. 아파트 분양 경기는 어렵고 분양가는 열을 올리고, 이건 뭐 서로 엇박자를 내도 이렇게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자 도생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 기다리는 수분양자를 당해낼 재간 없습니다. 외면받는 시장만큼 비참한 곳은 없으니까요. 결국 매매시장에 기다리는 매수세는 분양시장에서도 거르는 매수세로 인해서 당분간 엄청난 분양 실적에 저조한 성적들이 나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타이밍 잘 파악하셔서 인풋, 아웃풋, 치고 빠지는 속도 잘 조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건설사 위기가 점점 고조가 되면서 삼성물산도 한번 크게 터질 수 있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거의 2,700채가 고스란히 날아갈 수 있는 위기, 가격 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무기한으로 둔촌주공의 전철을 밟으면서 그냥 어깃장을 놓는 형태로 갈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2024년 매매시장의 집값은 상당 부분 분양시장을 직격할 것으로 보이고, 1월은 건설사 위기로 점철될 수 있는 분위기로 흐를 수가 있어서 상당 부분 부동산 집값 자체에 대한 하방 압력을 거세게 내리누를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